우리는 시작을 좋아합니다. 새해 첫날이 되면 무언가 달라질 것처럼 느껴집니다. 달력이 바뀌었을 뿐인데도 사람은 새로운 마음을 품습니다. 어제와 오늘 사이에 실제로 달라진 것은 거의 없지만 이상하게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결심합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살겠다고. 이번에는 정말 바꾸겠다고. 그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억지로 만든 다짐이 아닙니다. 실제로 달라지고 싶다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그 결심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작은 변수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피곤한 날이 오고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기고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이 찾아오면 우리는 다시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반복합니다. 다시 결심하고 다시 흔들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이 반복이 길어질수록 사람은 스스로를 규정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원래 끈기가 없는 사람이라고. 나는 늘 작심삼일이라고. 나는 결국 변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는 시작하기도 전에 결과를 예상합니다. 이번에도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먼저 올라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 붙잡지 못했던 것들은 대부분 억지로 붙잡았던 것들이었습니다. 반대로 정말 좋아하는 것들, 스스로 의미를 느끼는 것들은 결심 없이도 이어집니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복하게 됩니다. 생각해보면 이상한 일입니다. 어떤 것은 그렇게 힘들게 버텨야 하는데 어떤 것은 애쓰지 않아도 계속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지금까지 변화의 문제를 의지의 문제로 생각해왔습니다. 더 강하게 마음먹어야 하고 더 독하게 버텨야 하고 더 오래 견뎌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어쩌면 문제는 의지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시작 자체를 잘못 이해하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시작이라고 부르는 것들, 결심, 각오, 계획, 다짐, 그것들은 시작처럼 보일 뿐입니다. 진짜 시작은 훨씬 조용합니다. 훨씬 작고 훨씬 깊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은 그 순간을 지나치며 살아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멈출지, 이어갈지, 모른 척할지, 아니면 단 하나를 다르게 할지. 그 선택들은 아주 작아 보입니다. 하지만 삶은 대부분 그런 작은 방향들로 만들어집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달라지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선택 하나가 방향을 바꾸고 그 방향이 반복되면서 결국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시작은 특별한 날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흐르고 있는 삶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작으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이 이야기는 바로 그 지점을 따라가려 합니다. 왜 사람은 반복되는지, 왜 결심은 오래가지 못하는지, 무엇이 실제로 선택을 바꾸는지, 그리고 새로운 선택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차분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흐름을 따라오는 동안 당신은 아마 하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믿어온 시작의 방식, 결심은 강렬합니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올라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고. 이제는 정말 달라져야겠다고. 어떤 날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떤 날은 관계 속에서 느껴진 지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날은 아무 이유 없이 마음이 무너지는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 순간 사람은 결심합니다. 내일부터는 다르게 살겠다고. 이번에는 정말 바꾸겠다고.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순간에는 가능할 것처럼 느껴집니다. 방향이 잡힌 것 같고, 이제는 진짜 달라질 수 있을 것 같고, 이번에는 끝까지 갈 수 있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사람은 움직입니다. 목표를 적고, 계획을 세우고, 주변에 말하기도 합니다. 준비가 끝난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그 확신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며칠이 지나면 흐려집니다. 작은 변수 하나에도 쉽게 흔들립니다. 피곤한 하루, 예상하지 못한 일정, 감정이 무너지는 순간. 그러면 사람은 아주 자연스럽게 원래의 흐름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만 쉬자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하루가 이틀이 됩니다. 이틀이 일주일이 됩니다. 결국 우리는 다시 익숙한 자리로 돌아옵니다. 그때부터 사람은 자신을 의심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늘 이럴까? 왜 나는 오래가지 못할까? 왜 나는 시작만 하고 끝까지 가지 못할까? 그래서 대부분은 결론을 내립니다. 의지가 약하다고. 하지만 여기서 한번 멈추어야 합니다. 정말 문제는 의지일까요? 지금까지 했던 결심들을 떠올려 보십시오. 대충 했던 적이 있었습니까? 대부분은 진심이었습니다. 실제로 달라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반복되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진심의 부족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결심을 시작이라고 착각해왔는지도 모릅니다. 결심은 분명 진짜입니다. 하지만 진짜라는 이유만으로 시작이 되지는 않습니다. 결심은 시작이 아닙니다. 시작하고 싶다는 신호입니다. 이 차이는 아주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신호는 방향을 알려줄 뿐 움직이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신호등이 초록불로 바뀌었다고 해서 차가 저절로 움직이지는 않습니다. 실제로 움직이려면 발을 떼야 합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지점에서 멈춥니다. 신호를 시작으로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사라지는 순간 아무것도 남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다음 결심을 기다립니다. 생각해보면 이미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강하게 결심했지만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던 날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특별한 결심 없이도 어느 순간 자연스럽게 달라졌던 경험도 있습니다. 어떤 말을 듣고 난 뒤, 어떤 장면을 본 뒤, 어떤 관계를 지나온 뒤, 이전처럼 행동하기 어려워졌던 순간이 있습니다. 그때 변화는 결심에서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전과 완전히 같게 살아가기는 어렵습니다. 아직 완전히 달라지지는 않았더라도 이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강한 감정이 아닙니다. 오래 남는 것은 오히려 조용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결심이 실패했다고 해서 당신이 실패한 것은 아닙니다. 어쩌면 당신은 실패한 것이 아니라 아직 시작하지 않았던 것일 수 있습니다. 출발선 앞에서 계속 출발하겠다고 말했지만 정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는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이제 시작을 다시 이해해야 합니다. 시작은 강한 선언이 아닙니다. 크게 마음먹는 순간도 아닙니다. 진짜 시작은 훨씬 조용합니다. 내가 왜 다시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는 순간, 무엇이 나를 반복하게 만드는지, 어떤 순간에 흔들리는지, 왜 나는 늘 비슷한 방식으로 멈추는지, 그 흐름이 보이기 시작할 때 선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의지가 강해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겠다고 하면 끝까지 해냅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몇 달이고 이어가고, 식단을 바꾸면 쉽게 흔들리지 않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약속한 일을 미루지 않고 하겠다고 한 것을 실제로 해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을 보며 생각합니다. 나는 왜 저렇게 하지 못할까? 나는 왜 늘 중간에서 무너질까? 그리고 쉽게 결론을 내립니다. 나는 의지가 약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판단은 절반만 맞고 절반은 틀렸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의지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그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의지 하나가 아닙니다. 그 사람은 자신이 왜 그것을 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운동이 단순히 몸을 만드는 일이 아니라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일찍 일어나는 것도, 시간을 지키는 것도, 식단을 유지하는 것도 모두 하나의 방향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의지는 버티게 하지만 의미는 움직이게 합니다. 버티는 힘은 오래가지 못하지만 움직이는 이유는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또 하나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환경을 자기 편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운동을 하려는 사람은 운동화를 눈에 보이는 곳에 둡니다. 책을 읽으려는 사람은 책을 손이 닿는 곳에 둡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려는 사람은 전날 밤 스마트폰을 침대 옆에 두지 않습니다. 먹지 않으려는 간식은 가까이에 두지 않습니다. 이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은 좋은 행동을 하려면 더 강한 마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사람들은 매번 마음을 끌어올리지 않습니다.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어질 수 있도록 삶의 흐름을 바꾸어 놓습니다. 이 차이는 생각보다 훨씬 큽니다. 우리는 하루를 살면서
이미 수많은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먼저 할지, 무엇을 미룰지, 어떤 말을 삼킬지, 어떤 감정을 참을지. 겉으로는 평범한 하루처럼 보여도 마음은 계속 판단하고 조절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힘은 계속 소모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저녁이 되면 무너집니다. 아침에는 분명 결심했는데 밤이 되면 전혀 다른 선택을 합니다. 이것은 의지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이미 다 써버렸기 때문입니다. 의지를 연료처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연료로 움직이는 것은 연료가 떨어지면 멈춥니다. 하지만 삶에는 다른 방식이 있습니다. 관성으로 움직이는 것, 구조로 이어지는 것, 의미로 지속되는 것. 우리는 양치질을 할 때마다 결심하지 않습니다. 출근할 때마다 각오하지도 않습니다. 밥을 먹을 때마다 의지를 끌어올리지도 않습니다. 이미 삶의 흐름 안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지점이 중요합니다. 새로운 선택도 결국 이런 흐름 안으로 들어와야 합니다. 생각하지 않아도 이어지고, 애쓰지 않아도 유지되고, 억지로 버티지 않아도 반복되는 상태. 처음에는 어렵습니다. 처음에는 의식해야 하고, 처음에는 버텨야 하고, 처음에는 계속 흔들립니다. 하지만 반복되면 달라집니다. 어느 순간 그냥 하게 됩니다. 억지로 밀어붙이지 않아도 몸이 먼저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사람을 바꾸는 것은 한 번의 강한 결심이 아니라 이렇게 반복 속에 자리 잡은 구조입니다. 그래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나는 왜 의지가 약한가가 아니라 내가 하려는 선택은 이어질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가? 지금 하려는 변화는 내 삶 안에서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가? 매번 버텨야만 유지되는가? 아니면 조금씩 이어질 수 있는가? 지금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의지 없이도 계속하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피곤해도 놓치지 않는 것,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반복하는 것. 그것은 이미 구조가 된 것입니다. 반대로 할 때마다 결심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무너지고 며칠만 지나도 사라지는 것. 그것은 아직 구조가 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매번 의지로 붙잡아야 했던 것입니다. 이 차이를 이해하지 못하면 사람은 계속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결심으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이 차이를 이해하는 순간 선택은 전혀 다른 방식으로 이어지기 시작합니다. 새로운 선택이 오래 가려면 의지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생각보다 훨씬 조용한 곳에서 시작됩니다. 결심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라면 새로운 선택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비슷한 관계를 반복했습니다. 사람은 바뀌는데 결말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비슷한 감정, 비슷한 갈등, 비슷한 거리감. 처음은 늘 달랐지만 끝은 이상할 만큼 비슷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생각했습니다. 상대가 문제라고, 운이 없다고. 그래서 여러 번 결심했습니다. 이번에는 다르게 하겠다고. 이런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고. 다음에는 더 현명하게 선택하겠다고. 하지만 결과는 반복되었습니다. 왜일까요? 결심은 했지만 자신이 왜 그런 선택을 하는지는 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어느 날 아주 평범한 순간에 하나가 일어났습니다. 누군가와 대화를 하다가 문득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 나는 늘 이런 사람에게 끌리는 걸까?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갔을 질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 질문이 지나가지 않고 멈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한 감정이었습니다. 처음 느끼는 감정이 아니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겪어본 감정. 낯설지 않은 긴장감. 설명하기 어려운데도 자꾸 끌리는 흐름. 그는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편안해서 끌리는 것이 아니라 익숙해서 끌리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익숙함이 선택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결심이 아니었습니다. 의지도 아니었습니다. 보이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모든 것이 한 번에 바뀐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흔들리고, 여전히 끌리고, 여전히 같은 감정이 올라옵니다. 하지만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이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선택을 하지는 않게 되었습니다. 끌리는 순간 그 이유가 함께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 알미 선택 사이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틈에서 이전과 다른 선택이 가능해집니다. 이 차이는 결정적입니다. 결심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힘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보인다는 것은 만들어내는 일이 아닙니다. 그냥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번 보기 시작하면 이전과 완전히 같을 수는 없습니다. 일상에서도 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매번 마감 직전에야 일을 시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미루지? 그래서 여러 번 결심합니다. 다음에는 미루지 않겠다고. 하지만 다시 반복됩니다. 그러다 어느 날 다른 질문을 하게 됩니다. 나는 왜 시작을 미루는 걸까? 그리고 그 질문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그 순간 하나가 보입니다. 완벽하지 않은 상태로 시작하는 것이 두렵다는 사실. 준비되지 않은 모습으로 움직이면 실패가 확정되는 것처럼 느껴졌다는 사실. 그래서 그는 일을 미루고 있었습니다. 게으름 때문이 아니라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이는 순간부터 미루는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여전히 미루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전과는 다릅니다. 이제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미루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두려움이라는 것을. 그 알미 선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인식입니다. 결심은 사라지지만 인식은 남습니다. 결심은 반복되지만 인식은 축적됩니다. 결심은 밀어붙이지만 인식은 방향을 바꿉니다. 그래서 인식이 생기면 모든 것이 한 번에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전처럼 아무렇지 않게 반복되기도 어려워집니다. 같은 선택을 하려 해도 어딘가 불편해집니다. 그 불편함이 새로운 선택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새로운 선택이 시작되는 방식입니다. 크게 결심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면서 달라집니다. 그리고 그 보임은 갑자기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반복 속에서, 질문 속에서, 멈추는 순간 속에서 조금씩 쌓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결심이 아닙니다. 보는 것입니다. 지금 나는 왜 이 선택을 하는지, 지금 이 감정은 어디서 오는지, 지금 이 반복은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는 것. 그 인식이 쌓일 때 선택은 비로소 다른 방향을 갖기 시작합니다.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하면 사람은 달라졌다고 느낍니다. 이제는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반복하지 않을 것 같다고 느낍니다. 그래서 바로 움직이려 합니다.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야 한다고. 하지만 많은 변화는 바로 그 지점에서 멈춥니다. 왜일까요? 이 차이를 놓치는 순간 우리는 다시 같은 방식으로 무너집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자신이 왜 쉽게 화를 내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늘 상황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바깥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하나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무시당한다고 느끼는 순간 감정이 폭발한다는 사실. 그리고 그 분노 아래에는 오래된 두려움이 숨어 있었다는 사실. 그것이 보였을 때 그는 확신했습니다. 이제는 달라질 수 있겠구나. 하지만 다음 상황에서 그는 또 화를 냈습니다. 회의 중 자신의 의견이 가볍게 넘어가는 순간 이전과 똑같이 반응했습니다. 목소리가 올라가고 표정이 굳고 말이 거칠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더 큰 실망이 찾아옵니다. 알았는데도 왜 또 이러지? 이 순간 많은 사람이 포기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전과 완전히 같지 않았습니다. 화가 난 이후 처음으로 하나를 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내가 왜 화를 냈는지. 이전에는 그냥 화가 났습니다. 이번에는 이유가 보였습니다. 그 차이는 작아 보이지만 결정적입니다. 인식은 한 번의 행동을 바꾸지 않습니다. 대신 아주 천천히 이동합니다. 반응 이후, 반응 중, 반응 이전. 처음에는 화가 난 뒤에 이유가 보입니다. 다음에는 화가 나는 순간에 보입니다. 그 다음에는 화가 나기 직전에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작은 이동이 전체를 바꿉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 과정을 기다리지 못합니다. 한 번 알았으면 바로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무너집니다.
인식은 빠르지만 변화는 느립니다. 이 속도의 차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면 사람은 다시 결심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자신을 밀어붙입니다. 인식이 생겼다고 바로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인식 없이는 절대 달라질 수 없습니다. 이 두 문장을 동시에 이해해야 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모르면서 반복하는 실수와 보이면서 반복하는 실수는 다릅니다. 모를 때의 반복은 계속 같은 자리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보이기 시작한 반복은 정보가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는지, 어떤 감정이 올라오는지, 어떤 순간에 같은 반응이 나오는지 그 흐름이 점점 더 선명해집니다. 그리고 그 선명함이 다음 선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실수를 완전히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인식이 쌓이는 방식입니다. 조금씩, 아주 조금씩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이전과는 다른 반응이 자연스럽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여기서 또 하나의 실수를 합니다. 이제는 크게 바꿔야겠다. 하지만 바로 그 생각이 다시 무너짐을 만듭니다. 왜냐하면 뇌는 큰 변화를 위협처럼 느끼기 때문입니다. 익숙한 것은 안전하고 낯선 것은 불안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모든 것을 바꾸려 하면 몸은 다시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패턴은 한 번의 결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또 다른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보이기 시작한 것을 가지고 아주 작게 움직이는 것. 이전과 완전히 다르게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단 하나를 다르게 선택해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이 반복될 때 변화는 비로소 실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인식이 생기면 사람은 움직이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알았으니까, 이제는 바꿀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살아야 할 것 같으니까. 그래서 바로 크게 움직이려 합니다. 운동을 시작하면 매일 1시간을 하겠다고 생각합니다. 관계를 바꾸고 싶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겠다고 다짐합니다. 미루는 습관을 고치고 싶으면 이제는 절대 미루지 않겠다고 결심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은 다시 무너집니다. 왜일까요? 뇌는 새로운 것을 본능적으로 경계합니다. 익숙하지 않은 것은 불안합니다. 예측되지 않는 것은 위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큰 변화 앞에서는 저항이 먼저 올라옵니다. 의식은 바꾸려고 하지만 몸은 익숙한 쪽으로 돌아가려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몸이 이깁니다. 오랫동안 반복된 패턴은 한 번의 결심보다 훨씬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은 강한 결심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선택입니다. 작아서 부담되지 않는 것, 작아서 두렵지 않은 것, 작아서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것. 이 크기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운동을 시작하려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하루 1시간을 목표로 잡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며칠을 넘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 변화가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운동복만 입는다. 운동을 하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딱 운동복만 입는 것입니다. 이건 실패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일이 일어납니다. 운동복을 입으면 몸이 조금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스트레칭이라도 하게 되고 잠깐 걷기라도 하게 되고 결국 운동으로 이어지는 날이 생깁니다. 운동을 해야 해서가 아니라 이미 시작된 상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작은 선택의 힘입니다.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턴을 바꾸고 싶다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 대화에서 딱 한 번만 다르게 반응해보는 것. 평소 같으면 바로 말했을 순간에 한 번만 늦추어 보는 것. 그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분노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완전히 없애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음에 감정이 올라올 때 딱 3초만 늦추어 보는 것. 그 3초 안에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이전에는 없던 틈입니다. 반응과 선택 사이에 처음으로 공간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은 바로 그 틈에서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벽하게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하나를 다르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신이 바꾸고 싶은 것이 있다면
한 번만 물어보십시오. 나는 이것을 완전히 바꾸려고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 하나를 다르게 할 수 있는가? 대부분은 너무 크게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달라집니다. 작은 선택은 반복될 수 있습니다. 반복되면 관성이 생깁니다. 관성이 생기면 의지가 점점 덜 필요해집니다. 이 차이가 모든 것을 바꿉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작은 변화는 눈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운동복만 입은 날, 한 번 멈춘 대화, 3초 늦춘 반응.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쉽게 포기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하지만 실제로는 완전히 다릅니다. 뇌는 그 작은 행동을 계속 기록합니다. 오늘도 했다. 어제도 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이 기록이 쌓이면 어느 순간 그것은 그냥 하는 일이 됩니다. 결심하지 않아도 이어지는 상태. 이것이 구조입니다. 100일 동안 하루 한 문장 쓰는 사람과 내일부터 매일 1시간 쓰겠다고 결심한 사람. 100일 후에 더 달라져 있는 쪽은 대부분 전자입니다. 작지만 이어진 것이 크지만 끊어진 것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 필요한 것은 거대한 계획이 아닙니다. 단 하나입니다.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것. 실패해도 다시 할 수 있는 것. 그래서 반복할 수 있는 것. 그 하나를 선택하는 것. 그것이 진짜 시작입니다. 우리는 시작을 미래의 어느 순간으로 생각합니다. 조금 더 준비가 되면, 조금 더 괜찮아지면, 상황이 나아지면 그때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직 아니라고 말합니다. 아직 준비가 부족하다고, 지금은 상황이 맞지 않는다고, 조금만 더 지나면 시작하겠다고.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순간은 쉽게 오지 않습니다. 한 가지가 해결되면 또 다른 이유가 생깁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생기면 에너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환경이 문제라고 생각했는데 환경이 바뀌면 자신감이 부족해 보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아직은 아니다라는 선택을 반복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쌓여 지금의 삶이 됩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하나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시작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선택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글을 쓰고 싶어 했습니다. 자신의 생각을 정리하고 싶었고 언젠가는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늘 이유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부족했고 환경이 맞지 않았고 준비가 부족하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계속 미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시간은 계속 흘렀습니다. 그 사이 많은 것이 바뀌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작하지 않았다는 사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하나를 깨닫습니다. 그때 하루에 몇 줄이라도 썼다면 지금쯤 전혀 다른 곳에 와 있었을 것이라는 사실. 그는 시간을 아끼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시간을 잃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기다리는 것이 현실적인 선택처럼 보입니다.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다른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은 아니다라는 선택. 그래서 질문은 바뀌어야 합니다. 언제 시작할 것인가가 아니라 이 질문 앞에 서면 현재가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순간 하나가 드러납니다. 시작은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현재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는 사실. 우리는 이미 계속 선택하고 있었습니다. 이 글을 계속 보고 있는 것도 선택이고 여기까지 멈추지 않고 따라온 것도 선택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계속 방향이 만들어지고 있었습니다. 특별한 날이 아니어도 완벽한 준비가 없어도 시작은 이미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시작으로 보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결심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계속 선택하고 있습니다. 멈출지, 이어갈지, 모른 척할지, 아니면 단 하나를 다르게 할지. 그 모든 것이 선택입니다. 그리고 그 선택들이 다음을 만듭니다. 그래서 시작은 거창한 사건이 아닙니다.
아주 작은 방향의 변화입니다. 조금 다르게 보는 것, 조금 늦추는 것, 조금 멈추는 것, 그 작은 변화들이 이미 새로운 방향을 만들고 있습니다. 당신이 아직 그것을 이름 붙이지 못했을 뿐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미 시작된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완벽하게 바꾸려 하지 않고 단 하나를 다르게 이어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여기까지 왔다면 이미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겉으로 보면 같은 하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같은 사람들을 만나고 같은 공간 안에서 살아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는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전처럼 아무 생각 없이 같은 선택을 하기가 어려워졌습니다. 무언가가 보이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그냥 지나쳤던 순간들이 이제는 다르게 느껴집니다. 왜 나는 이 순간 흔들리는지, 왜 나는 다시 같은 방향으로 돌아가려 하는지, 왜 어떤 감정은 반복해서 나를 끌어당기는지, 그 흐름이 조금씩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에서 선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선택 하나를 조금만 다르게 하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사람은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방향 하나가 시간이 지나며 삶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익숙한 방향으로 계속 흘러갈 것인지, 아니면 아주 작게 다른 방향을 선택할 것인지, 삶은 대부분 그 작은 차이들로 결정됩니다. 그래서 작은 선택은 중요합니다. 너무 작아서 아무 의미 없어 보이는 것들, 한번 멈추는 것, 조금 늦추는 것, 익숙한 반응 대신 다른 선택 하나를 해보는 것, 그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결국 전혀 다른 삶의 방향을 만듭니다. 이제 남은 것은 하나입니다. 이미 시작된 것을 멈추지 않는 것, 조용히 이어가는 것, 그것이면 충분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하나를 보고 있습니다. 왜 반복되었는지, 왜 흔들렸는지, 왜 같은 자리로 돌아갔는지, 그리고 그 보임은 이미 선택을 바꾸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보이기 시작한 이후부터는 이전과 완전히 같을 수 없습니다.